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1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144쪽, 144쪽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라는 제목부터 공부하고 학습지로는 61쪽 해당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고, 그런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각 경제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경제 주체 하면은 보통 가게, 그 다음에 기업, 정부, 자, 이렇게 3주체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의 3주체가 바람직한 역할, 시장 경제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자, 정부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때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럼 먼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시장의 기능인데,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죠. 시장 실패.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상적인 소득 분배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시장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되든지 과잉 생산,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한다든지 과소 생산, 그 다음에 소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든지 소득 불균형, 양극화 현상,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활동에서 가계가 얻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의 크기에 따라 소득 수준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해질 경우 시장 경제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경우에 누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불완전 경쟁의 경우, 자, 시장이 자신의 어떤 그 기능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완전 경쟁인 경우라고 얘기하죠. 이 불완전 경쟁의 경우에는 시장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과잉 생산되거나 또는 과소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그쵸, 바로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은, 여기 외부라는 의미는 시장 외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부 효과가 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불안전 경쟁의 경우,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불안전 경쟁의 경우,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자, 왜 이런 세 사례가 시장 실패의 사례인지,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불완전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독과점. 여기 독과점이라는 것은 독점과 과점 기업을 합친 말이죠. 독과점 기업의 담합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진입장벽 등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그렇게 되면 독과점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그 시장에서 어, 그 독과점 기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들이 가격이 경쟁, 그런 독과점 기업이 아닌 때보다 가격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쵸, 바로 가격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품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품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수량은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많죠. 적게 생산하면서 더 큰 이익을 보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 그거를 내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쵸, 바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불안정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독과점 기업에 의해서 이런 어떤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독점은 가격은 높게, 생산량은 적게, 품질은 낮게, 기업은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조절할 수 있고 시장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업은 시장에 대해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몇 개의 회사가 2개에서 4개 정도의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때 우리가 그거를 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자는 여기서 적을 과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 자, 이런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치열한 비가격 경쟁이 존재하며 담합의 유인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과점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과점 기업이 부당 이득을 챙기거나 경쟁 기업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짜고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방법. 이게 뭘까요? 바로 그쵸, 담합이죠. 이런 담합행위, 과점 기업의 담합행위가 바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불안전 경쟁 시장과 좀 대비되는 말로 완전 경쟁 시장이란 말이 있죠. 완벽한 형태의 완전 경쟁 시장은 없지만은 우리가 공급자가 다수이고 상품의 질이 같으며 시장 참여자가 많아 개별 경제 주체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담당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완전 경쟁 시장 체제가 깨질 때 우리가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두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공공재의 의미는 뭐냐?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여 혜택을 누리는 공익과 관련된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이런 공공재의 특성, 성격을 가질 경우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공공재는 내가 만들지 않아도 내가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내가 만들지 않아도 남이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시장 실패가 일어날까요? 그쵸. 바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활동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나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가 바로 공공재의 어떤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방, 치안, 공원, 도로 뭐 이런 재화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공공재의 성격. 그럼 공공재의 성격을 띈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은 2가지 성격이 있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경합성이라는 성격과 비배제성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성격을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경합한다.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싸울 필요가 없다. 어, 서로 싸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소비를 할 수 있죠.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비를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의 비배제성, 나를 배제, 너 소비하지 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공공재의 성격,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이 만들면 내가 사용해도 내가 필요하고 이용하면 좋은 건데, 그런데 내 돈을 들여서 직접 그걸 생산해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 충분한 공급이 어렵다.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까 과소 생산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적게 생산되는 거면은 바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재화의 소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구입해 놓은 것을 공짜로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커진다는 거죠.
이러한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어떤 공공재의 성격 때문에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바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란 뭐냐? 외부 효과는 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줬으면 뭘 줘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손해를 입혔으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 자, 우리 사회에서 박물관은 굉장히 필요하죠. 박물관은 굉장히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죠.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그런 이익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한다면 그런 박물관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겠죠? 박물관이.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부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자, 자동차 매연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켜서 사회 환경 오염을 시키는데 이런 자동차 매연 발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손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은 사회가 필요로 한 것보다 적게 생산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은 과소 생산되는 거죠. 과소 생산. 자, 이런 경우를 바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 그러니까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어떤 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필요로 한 것보다 적게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적정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 이거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부 경제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꽃가게 옆에 선물 가게가 새로 생기면서 꽃가게 매출이 상승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다면은 그런 어떤 행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집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은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런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적겠죠. 자, 이런 경우를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